여러분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로 필요한 현금을 즉시 확보하고 거기에 추가 10% 혜택까지 챙기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재정적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강력한 솔루션,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똑똑한 금융 전략이에요. 지금부터 신용카드 현금화가 무엇인지,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신용카드 현금화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그 한도를 활용해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단순히 카드 결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이나 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왜 신용카드 현금화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속도와 편리함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준비, 신용조회, 심사 과정 등 시간이 꽤 걸리죠.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화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 덕분에 현금화한 금액에 더해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죠. 그렇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서비스 업체를 찾는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화 시장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업체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업체의 신뢰도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된 업체인지, 고객 리뷰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수수료와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숨겨진 비용이 있다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죠. 셋째, 고객 지원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의 프로세스를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상품 구매 후 환불 방식을 통한 현금화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상품을 카드로 구매한 뒤 업체가 그 상품을 매입하거나 환불 처리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로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를 한 뒤 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현금화는 합법적인 서비스지만 카드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카드사는 현금화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니 사용하는 카드의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수수료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현금화 서비스는 보통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 비율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게 현명해요. 셋째, 신용카드 한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금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카드 한도를 다 써버리면 나중에 결제일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이제 신용카드 현금화의 장점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신용카드 현금화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유연성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화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화는 대출과 달리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카드 결제 금액을 제때 상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현금화의 기본 개념과 장점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현금화를 통해 자금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로 10%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현금화하면 1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혜택은 한시적인 이벤트로 언제 끝날지 모르니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현금화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소규모 가게를 운영 중인데 갑작스럽게 재고를 채워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은행 대출을 받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300만 원을 빠르게 확보했죠. 덕분에 A씨는 재고를 채우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고 추가 10% 지급 이벤트 덕분에 30만 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프리랜서 B씨입니다. B씨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대금 지급이 늦어져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2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재정적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현금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화를 단순히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정 관리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화를 통해 얻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카드 결제 금액을 어떻게 상환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현금화의 장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제 신용카드 현금화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하세요. 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현금화 가능한 금액, 수수료,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그 다음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현금화하고 싶은 금액을 결정합니다. 업체에 따라 현금화 한도는 카드 한도의 70에서 9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업체의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하고 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통 몇 시간 안에 완료되니 정말 빠르고 간편하죠. 혹시 신용카드 현금화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 카드사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죠.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현금화하기보다는 소액으로 테스트해보면서 업체의 신뢰도와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둘째, 현금화 후 카드 결제일을 꼭 체크하세요. 결제일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우면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업체의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수수료, 이벤트 혜택, 고객 지원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현금화를 좀 더 심도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단순히 급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재정적 전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화한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현금화로 얻은 자금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해 현금화를 진행하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전략적인 접근은 신용카드 현금화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재정 관리의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학생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C씨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노트북이 고장나면서 새 기기를 구매해야 했어요. 당장 큰돈이 없던 C씨는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150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노트북을 구매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10% 지급 이벤트 덕분에 15만 원의 보너스를 받아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죠. 이처럼 신용카드 현금화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카드사별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사는 결제 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런 혜택을 현금화 과정에 적용하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카드사는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금화 업체와 상의해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현금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10% 지급 이벤트와 더불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현금화의 장기적인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금화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카드 한도 관리와 상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화할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상환 계획을 세우면 재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현금화로 얻은 자금을 단기적인 소비에만 사용하기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거나 긴급 자금으로 비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현금화가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현금화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업체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화 전에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금화로 얻은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낼 건가, 사업 자금을 마련할 건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금화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현금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활용 방법 그리고 심화된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현금화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이 이벤트는 한시적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니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신용카드 현금화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하고 추가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현금화를 활용하면서도 항상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걸 잊지 마세요. 현금화는 강력한 도구지만 계획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 현금화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상환은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응원하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에 참여해서 더 큰 혜택을 누려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타이캐스트입니다.